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11월 1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자, 지금 가자 전쟁이 약간 숨고르기, 어떤 마디에 도달한 느낌.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에 있어요. 어, 어떤 국면으로 넘어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떤 실마리가 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중간 점검, 이런 기회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문사전을 이런 것을 고른 것은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내가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냐. 현재는 지금 옆에 지켜서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마디에 도착한 만큼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사안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또 생각을 가져보시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만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예. 자, 가장 핵심적인 언급은 당사자의 이제 미국이죠. 당사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이거 뭐냐면 지금 최근 일본에서 G7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블링컨이 미국 이제 외교장관이죠, 국무장관 가자지구 상황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이거 한번 지금 몇 마디 소개드릴 텐데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만 블링컨의 이야기만을 한번 잘 정리해봐도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미국의 입장은 어떻겠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며 불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예. 그리고 블링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미국이 먼 길을 돌아왔구나, 세상의 인심을 다 잃고 실리마저 잃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예. 매우 난처한 상태로. 예,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주요 세력들이 바이든 너 안 되겠다. 다음 대선에 후보로도 나오지 마라. 큰일 나겠다. 이런 지금 대외적으로 전 세계 이론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하고 전혀 다르죠.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게 미국한테 불리해요. 내년 선거를 둔 마당에 바이든도 마음이 참 착잡한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죠. 미국 내부의 사정까지는. 바이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미국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네타냐후가 지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자,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몇 장에 걸쳐서 주요한 내용만 소개드리겠습니다. 하마스 가자지구 통치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재점령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 가자지구에 평화가 와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재점령할 수 없다. 예. 자, 가자지구는 가자지구대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심대한 피해를 준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도 하게 해서 안 된다. 그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러면 이 블링컨의 말은 지금 네타냐후한테 주는 최후 통첩이에요. 지금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지금 쪼개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북쪽은 훨씬 크게 작습니다만 그게 뭐 하마스의 본진이 거기 있는 것 같고 지하 통로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터널로. 자, 일단은 민간인들을 분리해냈다고 보고 거기를 너희가 빨리 제거를 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잘하고 잘 못하고는 이스라엘 너의 역량에 달렸다. 미국이 도와줄 수도 없고 신경을 썼지만 다른 나라들이 관여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건 네 몫이다. 자, 그 정도 분풀이를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즉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 지금 견지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합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미국도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려고. 그래서 재점령할 수 없다. 이 말을 여기서 한 이유는 뭐냐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고 거기 정착촌을 만들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자 지구에 있는 210만, 220만을 전부 다 이집트로 몰아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방식으로는 가자 지구의 혼란을 영원히 없애는 방법이다. 라는 게 이스라엘 내부의 판단이었고, 그게 네타냐후가 밀어붙였다고 보고, 미국도 그게 동조했어요. 예,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끝났다. 지금 한 달 됐잖아요. 전쟁 한 달 좀 넘었죠. 그것은 실패다. 라는 것을 미국이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대안은 이거다. 미국이 이제 프레임워크를, 틀을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게. 예. 제가 알기로도 블링컨이 주변 아랍 국가를 2바퀴 정도 돌았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IA 국장도 최근에 돌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랍 국가들 협력의 테이블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그 중에 큰 타겟이 됐던 건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정상화가 됐으니까 이스라엘하고 바로 옆에 나라고. 냉정하게 거절했죠. 세계 이론도 안 좋게 돌아가고. 예전 이라크 침공처럼 전 세계 여론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돈까지 받아가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확전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게. 예. 그 점에 대해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뭐 나오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고 제가 보기에 미국발 확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불을 지르잖아요. 바이든이 우유부단하게 움직이니까 좋은 기회다라고 그런 애국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해요.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그 말은 바이든이 우유부단하고 이런 해결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네. 그거 아니잖아. 상당히 인기 영합성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위험하지만, 네. 뭐 충분히 그의 캐릭터를 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항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에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팔레스타인 스테이트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이야기를. 예. 항구적인, 분명히 언급 중에 제가 이 몇 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팔레스타인 스테이트 독립국가는 분명히 했어요. 그게 항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그게 이스라엘 가기 전에 바이든이 했던 이야기인데 돌변한 거잖아요. 그게 다시 우리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온갖 명분과 실리는 다 잃어버린 다음에. 추락이죠. 미국 외교에. 그런데 이걸 제가 인용한 곳이 힌두스탄 타임스 인도죠. 인도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서방의 학자들이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안으로 미국이 지금 뻘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덕을 크게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이거는 가자 지구에 국한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사적인 흐름이에요.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를 결국 몰아내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불이 가자 지구로 다시 점화된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가 움직이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이때까지 소외되어 있던 지구의 여러 나라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흐름에서 하마스가 타이밍을 맞춰서 온 거예요. 예.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도 뭐,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힘을 합치면 우리 민족만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되게, 용기 백배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론 립서비스 지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강대국들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불 수 있어요. 가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쟁취가 되게 되면은 전 세계 여론을 등을 얻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정치 외교적으로 뒤에서 뭐 장막 뒤에서 외교적인 술수 국가 간의 야합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여론이 움직여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이것은 뭐냐? 여기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나온다. 이런 결과로 그럼 하마스의 승리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뭐냐? 인도도 시아파 문제가 있으죠. 시아파 독립국가를 원하죠. 그래서 최근에 캐나다에 있어서 시아파 지도자 한 명 사살한 내용 때문에 총격 사망이죠. 지금 인도하고 캐나다, 사실 미국이 또 가운데 있죠.
그 사이에 외교 분쟁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이걸 건드릴 수가 있어요. 예. 반면에 러시아는 그들의 소수민족들이 있는 각각 그 공화국들이 정리가 잘 돼 있고, 지난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떨어져 나갈 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문제에서 되게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흐름에서. 근데 인도와 중국은 이 흐름에 불이 붙으면 자기들한테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오히려 그렇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저는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우리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작은 나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 밀어붙이고 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하고 공감하는 거. 그 공감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이 결정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는 그런 순간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인도가 굳이 인도 언론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라는 표현을 안 썼다. 이 중요 자막을 뽑는 데 있어서. 중국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 뒤에 소수민족들이 한테 이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중국 정부도 이걸 지원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우리도 독립해야지. 네? 내몽고, 신장 위구르, 티벳, 심지어 남쪽의 묘족까지. 예, 이거 어려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선족. 예. 자, 여기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티벳에는 그 지도자가 현재 달라이 라마, 뭐 인도 쪽인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바깥에서 지금 정부를 차려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원해 주죠. 중국을 어떻게 공격할 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 보셨죠?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예. 티벳의 역사도 참혹하지만 팔레스타인 역사도 그에 절대 못지 않아요. 그에 대해 저항도. 그런데 티벳의 달라이 라마는 열렬히 지원하면서 우리가 인권의 교두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한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자, 이것이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거숭이, 바이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구도 그래 따져보지를 않죠. 엄연히 보이는 길인데도. 자, 그런 부분이 중국과 인도는 신경이 엄청 쓰일 수 있다. 일단 그런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자와 웨스트뱅크 간 통치 체계를 통합해야 된다. 요것도 애매한 말이에요. 옛날에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로 안 맞았죠. 웨스트뱅크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라는 기관이 있지만 군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약간은 꼭두가시 정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가 잘하면 웨스트뱅크가 가자의 하마스를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분리를 해낸다면은 웨스트뱅크가 가자를 먹고 이스라엘 너희가 좀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이런 말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거꾸로 하마스를 없앴지만 다시 새로운 머리가 자라난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단절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마스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미국 사람도 알고 있지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독립기구다. 이렇게 이걸 포장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거나 독립국가다. 하는데 독립국가라는 게 독립국가가 만들어졌지만 세계 여론을 무마시켰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종속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또 완벽한 독립국가로 갈 수도 있다. 그거는 향후 벌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사우디 왕세자죠. 이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건데 이게 하루 이틀 고전에 나온 겁니다. 전쟁과 강제 이주를 중단하라. 강제 이주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지만 주요국 인사들이 다 이 말을 해요. 강제 이주 안 된다. 이집트 강제 이주 안 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강제 이주를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도 강제 이주를 원했다는 거예요. 블링컨이 몇 번 뺑뺑이를 돌고 CIA 국장까지 와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이거 밀어붙이면은 이스라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왜? 미국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동조를 하는 것이 미국의 여론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1%라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거든요. 아주 단견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판단을.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큰 반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나가지 마라 선거. 미국 망하겠다. 그게 니한테도 좋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런 막말까지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오바마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바마의 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논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강제 이주를 중단해라. 사우디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220만 명을 이집트로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도 안 된다. 그거는 돌아선 거예요. 나도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 그걸 미리 판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여론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핵심 지도부가.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체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상의 여론은 그냥 언론 몇 개 어루만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통수를 엄청나게 세게 맞은 거고 미국의 민주당의 핵심 내부 세력은 그것도 못 읽으면 어떡해. 이거 정말 문제 있네.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소개드렸던 이스라엘 내부의 기자이자 활동가, 인권 활동가가 이제 다 번역해서 낸 기사죠. 이스라엘 내부 보고서. 이게 220만 이주하고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가자 지구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전부 다 내보내는 거다. 그리고 하마스를 경멸하는 거다. 그리고 두 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여기를 아주 최악의 폭력 상황으로 몰아서 이거 이스라엘이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 천벌이구나. 가자 지구 돌아보기도 싫다. 덧정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하마스는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하마스에 대한 정이 다 끊어질 정도로 참혹한 상황을 연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탈출구를 탁 열어주면 샥 빠져나갈 것이다. 이집트로. 이집트는 어떻게 설득할 건데? 미국이 해주겠지. 이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격하고 병원 폭격하고 전기 끊고 의약품 끊고 연료 끊고 수도 끊고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 실행된 거예요 지금. 자,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은 이 빌 번스도 블링컨이 다녀간 다음에 한 번 더 갔다는 거잖아요. 이집트한테. 그래서 강제 이주 좀 도와달라. 반대. 요르단도 절대 반대. 자, 그러면 그게 불가능해졌으면 지금 가자 지구 내에 만약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제거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치안을 담당할 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게 이스라엘이 하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죠. 그죠? 하마스가 다시 금방 생겨나겠죠. 그래서 옆 나라인 같은 무슬림인 이집트가 너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도 돼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교통 정리를 좀 해라. 응? 경찰 노릇을 좀 해라. 이게 딱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죠? 안 그러면 그 힘의 공백 상태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주는 못 시키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노력해서 하마스는 제거했다. 그냥 놔둘 것이냐. 이스라엘이 거기를 계속 점령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서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집트가 그 악역을 맡기를 냉정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의 트랜지션, 전환되는 관계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고민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게 이집트가 거기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오케이 했으면 이집트군이 들어가서 교통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네타냐후한테는 두 가지 숙제가 생겼어요, 지금. 일단 미국이 노력을 해서 세계 여론의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집트가 따라오지 않았다. 이집트 군도 파견이 안 됐다. 그렇다고 유럽 국가들 부를 수도 없다. 자, 그러면 네타냐후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가급적 빨리 하마스를 제거해야 돼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더 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도 학교 폭격해가지고 수십 명 사망했다는 기사가 일본 신문 통해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하마스를 제거하고 그 힘의 공백이 생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대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 마땅한 대안은 없어요. 그게. 예. 자, 그러면 되게 유화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평화협정 내지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완벽한 그림과 합의를 해줘야지만 주변에 무슬림 형제 국가들이 그런 경찰 노릇을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가운데서 중재를 해줄 거죠. 예. 근데 그 두 개를 일단 그 하마스가 정벌이 되고 난 후에 네타냐후의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이 될 것이냐, 세계 여론은 또 어떨 것이냐, 팔레스타인이 그냥 물러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마스가 단기간 내에 그들의 기대만큼 1주, 2주 만에 없어지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오늘 미국의 새로 합참의장이 된 찰스 브라운, 옛날 공군 참모총장이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리고 미국이 관여했던 많은 전쟁을 봤을 때 중동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짧게 끝난 적이 없다. 항상 늘어졌었다. 하마스는 준비를 많이 하고 한 거예요. 자, 이게 길어지면 불리하다. 오늘 학교 폭격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지금 상당히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이집트로 220만 원을 몰아내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걸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회복을 했다 그러면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안정성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 성과를 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명분이 없어졌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네타냐후가 위험할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네타냐후가 가진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미국의 구축함들, 죄송합니다, 항공모함들 와 있는 거,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 이런 움직임이 현재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는 미국마저도 네타냐후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선제적으로 막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헤즈볼라가 움직이는 거 적절하게 하마스하고 맞춰서 제한된 포격전을 하죠. 너희가 여기서 좀 더 심하게 치면은 우리가 세게 칠 수 있어. 아주 성가시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마스 그거 하나 제대로 캐내기도 어려운데 헤즈볼라가 장단을 딱딱 맞추면서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이란하고 터키 같은 나라는 계속 립서비스를 통해서 압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불장난하지 말라고. 그 불장난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거, 압박을 가하는 것에 이제는 다음 국면에서는 미국도 동참할지 몰라요. 예. 어차피 지금 미국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러시아, 중국, 인도,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테러가 지금 상당히 막혔어요. 그런 네타냐후가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미친 척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요걸 걱정해야 될 국면이 다음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후드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10대 총리예요. 99년부터 2001년까지 했고 국방장관도 2007년부터 2013년. 제가 양력을 잠깐 보니까 이 바락은 군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에 35년간 군 생활을 했고 우리말로 하면 합참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하고 총리가 됐고 그다음 국방장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보는 그의 시각은 뭐 당연히 총리도 했고 우리가 충분히 참고가 되는 내용이에요. 공간이 없어서 번역 안 했습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럽의 대중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 예. 그리고 아마 지금은 정부가 버텨주는 거죠. 영국, 프랑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대중들은 너 뭐하냐, 이스라엘 비난해야지 하는데 정부가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아마 유럽의 정부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포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우리하고 미국 간의 갈등 관계가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관계만 갖고도 다 파괴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당신들이 보다시피 이 지금 창문이 열린 구멍이 자꾸 좁아들고 있다. 손에 암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자주 공격에 대해서 미국과의 갈등이 지금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는 것이 목전에 있다. 지금 이대로 하면은 미국과 갈등 관계가 조장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 저기 미국이 자기들 시도한 만큼 하고 아니다 해서 물러섰는데 네타냐후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마찰이 된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미국 지중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은 네타냐후의 불장난을 막는 용도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타냐후는 이 세상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미국마저 떠나면. 미국이 떠나면 아까 이야기 다 했죠. 이 양반이. 유럽은 이미 일주일 전에 있으면 다 떠날 거다. 세계 여론이. 그럼 고립된다는 거예요. 네타냐후 혼자서 미치광이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천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 여기 멋진 말을 합니다. 끝에 미국은 우리 이스라엘한테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예. 이게 좋은 쪽 나쁜 쪽이 다 있어요. 즉 이 말은 네타냐후가 미친 척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의 정부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쪽으로 간다. 작은 국가들의 목소리가 세지고 미국의 이런 힘이 무너진다. 그럼 인도, 중국에서 소수민족들 문제가 생긴다. 미국과 초청에 큰 마찰을 빚었고 지금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부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내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쭉쭉쭉 드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 총리가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100% 무시하기도 어렵다. 예, 이런 절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군 출신이라는 말 드렸어요. 자, 아까 시간이 몇 주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마스 경멸에는 여러 달 혹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 시간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네타냐후가 하는 이 시도는 불량난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으로 안고 가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마스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하마스가 그런 수일 견제를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는 미국이 지금 주도적인 입장에서 아랍에서 이란이나 또 뭐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미국의 힘은 약해졌고 주위의 동맹의 지원도 훨씬 약화돼 떨어져 있죠. 반면에 이란과 헤즈볼라의 힘은 확실히 강해져 있고 세계 여론을 뒤에 짊어지고 있어요. 이거 성산 없는 전쟁이죠.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의 불장난이 다음 국면을 결정하는 큰 이제 요인이 되겠죠. 자, 미국의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서아시아, 요즘 중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아시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서아시아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미군 기지들 위치한 건데 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최소한입니다. 공개적인 거, 비공개적인 것도 많아요. 여기 보면 아프간에 하나 있죠, 큰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쿠웨이트에 13,000명, 여기 뭐 바레인, 여기 뭐 UAE 이런 데 10,000명, 7,000명, 그리고 뭐 오만에도 있고 기지가 여기 보면 요르단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레바논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어요. 시리아 기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냥 무단 점거한 상태예요. 예, 왜 아사드 정부군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 터키에도 있죠. 그래서 이들 기지들이 지금 이제 이슬람 군사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군에서 사상자가 제법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확진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긴장 관계 조성용이에요.
여기서 진짜로 들어봐야 될 대상은 1차적으로 헤즈볼라, 그다음 이란이에요. 일단 헤즈볼라예요. 근데 지금 헤즈볼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헤즈볼라의 수장이 여러분 좀 더 진정해라, 냉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이, 헤즈볼라의 소속원들이 그의 그런 방송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신발을 그 TV에다가 집어 던지는 장면이 영상으로 잡힐 정도예요. 자, 헤즈볼라나 이란은 지금 흐름을 읽고 있어요. 예, 여기서 무리해서 이것을 확진을 하게 되면 네타냐후한테 빌미만 주는 거예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으로. 그래서 박자만 맞춰주면서 무리한 짓을 못하게 적당한 긴장만 조성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기 어렵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기지에 대한 공격도 그 정도, 또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격도 그 정도 긴장관계 조성하는 정도라고 나는 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큰 일을 치르지 않는 다음에는 헤즈볼라와 이란이 본격적으로 미국한테 시비를 걸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왜? 시간이 자기 편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예. 자, 참고로 우리는 지금 평택에 한 2만 명 정도의 미군이 있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푸틴의 수일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마침 떴어요. 제가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중국 공산당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푸틴하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거기서 푸틴이 한 이야기가 잘 보도가 됐어요. 밑에 지금 자막 보이시죠? 미국이 오쿠스는 뭡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그다음 영국이죠. 이거는 군사 동맹체예요. 예. 이를 이용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려 한다. 그 중에 큰 타겟이 중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암시가 깔려 있고, 또 다른 암시는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미국의 일부 여론이 보면은 공화당이 이번에 바이든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하자는 그 법안을 수정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뺐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만 넣어서 상하원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보냈더니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크라이나전을 그럼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고 그 전쟁은 바이든이 시작하는 전쟁이거든요. 공화당은 당연히 빼고 싶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지금 젤렌스키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예. 자,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 내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자기들 대통령이 만약 된다 하면은 앞에 민주당 대통령이 싸질러놓은 그 전쟁을 갖다가 그 뒷감당을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진 전쟁이고, 예. 그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예. 자, 그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보다 더 안 좋아요. 세계 여론이 돌아섰으니까. 미국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게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빠져나오려고 한다. 오늘 블링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에 네타냐후한테 압박을 가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푸틴이 하는 거예요. 수일기가 상당하다. 그래서 전쟁으로 앞에 전쟁을 묻히는 거예요.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내가 그걸 너의 흐름을 지금 읽고 있어, 너의 의도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 기존의 오쿠스 외에도 새로운 군사 정치적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포위를 하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래 되면 바로 타이완 문제가 걸리겠죠. 소수민족 문제, 예,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좀 더 좋은 먹잇감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빌 번스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빌 번스가 지금 바이든한테 대해서 불쾌한 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왜? 우크라이나전을 빨리 끝내고 중국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의 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1, 2년 전부터 했거든요. 동의를 해놓고 실제 행동을 안 따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 돌아서 명분과 실리 다 잃고. 그렇지만 종점은 거기다. 지금 요 이야기를 지금 푸틴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필리핀은 두테르테 이후에 옛날 독재자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앉히면서 친미 쪽으로 당겼고 태국에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역대 왕족을 최근에 다시 태국으로 보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단 겉으로나마 한미일 이 동맹 체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전 단계 정도까지는 일단은 움직여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푸틴이 북한에 온다는 포석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한테 해주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는 냉전 시대처럼 그런 뭐 우리는 뭐 목숨 걸고 싸우는 전우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나토가 그런 동맹이죠. 냉전 시대의 동맹이죠. 우리 하나를 때리면 전체가 전쟁이다.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는 관계다. 그리고 우리 군사훈련 계속 또 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푸틴이 하고 있어요. 절묘하죠. 즉 뭐 러시아, 중국 상호 방위주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다르잖아.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이야기도 깔려 있어요 밑에. 자, 그러면 이 일이 지금 푸틴의 말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일단 미국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하고 거기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어주고 네타냐후 적당해서 물러나게 한다. 그 다음 중국 쪽에 아시아 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서 세계 이론을 그리 옮겨가자.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자연스럽게 해결한다. 이런 시각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푸틴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할게요.